지금 문제는 개념원리 RPM 수학하 759번 문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경우를 세는 문제인데요. 이제 거기에 우표나 어떤 물건을 사는 금액에 관련된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고요. 꼼꼼하게만 잘 따져주시면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안 풀다 보면 누락시키는 부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몇 가지 익혀둬야 할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일단 주안점을 두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우표를 각각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해서 7,000원어치를 사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2,000원짜리를 몇 개 사야 될지, 1,000원짜리를 몇 개 살지, 500원짜리를 몇 개 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냐고 물어본 거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7,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원짜리를 X개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 2,000X. 그 다음에 1,000원짜리를 Y개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Y만큼의 돈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Z개 샀다고 하면 500Z1만큼 돈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7,000원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XYZ라는 건 원래 없었던 문자잖아요. 자, 그러면은 X랑 Y랑 항상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당연히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해서 7,000원어치를 사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한 장 이상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라는 건 항상 하나 이상이다 라는 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니까 하나 이상이고요. 각 우표는 0개를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살 건데 X, Y, Z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X, Y, Z의 범위를 체크해 주는 건 항상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태도가 중요해. 네가 문제에서 미지수를 만들었으면 그 미지수에 혹시 범위가 있어야 되진 않나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 상태로 보면은 공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풀어도 되냐면 당연히 이제 방정식으로 된 거니까 약분해서 푸셔도 돼요. 딱 보니까 지금 500으로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500으로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00으로 약분을 하면 네, 2000은 500으로 약분하면 4가 될 거고요. 자, 1000은 500으로 놔두면 약분하면 2가 될 거고요. 500은 500으로 나누면 그냥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네, 7000은 500으로 나누면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쌍을 구해야 돼요. 단 X, Y, Z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지. 네, 이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 앞에 숫자가 큰 것부터 해결해 주시는 게 보통은 더 편리하고 실수를 덜 하게 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취향 문제이기도 해. 왜냐면 저는 그 낮은 단위부터 하는 게 문제 풀 때 더 편하고 빠르던데요 라고 하는 학생도 종종 있거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이런 문제는 큰 단위부터 일단 해결해 주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해서요. X를 먼저 정하고 나서 나머지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X가 1일 때예요. 자, X가 1이면 1을 넘기잖아요. 그럼 2Y 플러스 Z는 몇이냐면 10입니다. 자, 그러면 X가 지금 1인 상황에서요. X가 1인 상황에서 2Y 플러스 Z가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Y를 큰 숫자부터 집어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순서에서는 이제
작은 숫자부터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큰 숫자부터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그냥 취향 문제니까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저는 y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y에 5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되겠죠. y에 5가 들어가면 5, 20 해서 z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z는 여기서 봤다시피 뭐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기 때문에 z가 0이 돼서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y는 뭐부터 되는 거죠? 그렇죠. 4부터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부터 되는 거죠. 4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미리 설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염려가 적어서 저는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놓고 x, y, z를 찾을 때에는 큰 숫자부터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y가 4면은 4이 8이고 8 넘기면 2니까 z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 x는 1인데 이번엔 y에다 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3이 6이고 6을 넘기면 10 빼기 6이니까 4가 될 거고요. z는 4로 어쩔 수 없이 고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인 상태에서 y가 2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는 4 넘기면 z는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가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넘기면 z가 뭐가 되면 되죠? 8이 되면 되겠죠. 자, 이제 y가 0이 되는 걸 해봅시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y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1번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였어요? 4개였다. 네,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x가 2일 때야. 자, x가 2라는 거는 그럼 4 곱하기 2에서 8이고요. 8을 넘기면 14 빼기 8 하면 몇입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uy 플러스 z가 6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얘 이제 x가 무조건 2로 출발하는 거죠. y에다가 뭐까지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큰 숫자를 집어넣어보자 이거야. y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혹시 3이니?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3, 2, 6 해버리면 넘기면 z가 또 제로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y는 3이 돼서는 안 되고 3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y가 2부터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y가 2니까 2는 4에서 넘겨주면 z도 뭐가 돼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인 상황에서 y가 1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를 넘기면 z는 뭐가 될까? 4가 되겠죠. 자, y가 1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몇 개 존재하냐면 2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뭐가 될 때? 3이 될 때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x가 3이 되면은 4, 3, 12가 되겠죠? 12를 넘기면 2y 플러스 z는 그러면 2가 됩니다. 그러면 y가 무조건 1밖에 될 수가 없을 거고요. 근데 y가 1이면 z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죠? 이거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x가 3 이상일 때는 더 이상 만족하는 순서상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케이스를 분류했기 때문에 1번이랑 2번은 곱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죠? 더해 주시는 거죠. 1번이랑 2번을 더해주면 몇 개? 6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이를 원래는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기초가 부족하거나 이 부분이 약한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걸 배려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연습을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